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만점? 혹시 내가 이 어려운 제도 문제를 다 맞추신다면 만점 혹시 내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 자, 실현의 원칙 5가지가 있고요. 사랑의 원칙. 말해도 좀 이상하죠? 그럼 5가지 원칙 한번 볼까요? 독립의 원칙,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소득이 일하면 들어오죠. 그래서 뭐 가정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한다 하면 독립의 원칙, 참여한다. 사회통합, 참여, 공유, 자원분상, 사회운동 모두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살핌, 보호, 질병 예방, 건강보호 서비스. 이거 뭐예요?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엄과 안전, 학대, 공정, 존엄의 원칙, 개발, 여가 서비스는 자아 실현의 원칙이죠. 저는 요번에 뭐 나올까 그랬어요. 존엄의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이슈가 되죠. 학대, 안전, 공정, 존엄의 원칙입니다. 독거노인 사랑있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등을 지원해주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옳은 것은? 독거노인 보호사업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노인 사랑있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이죠.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요? 사, 장, 보호 이렇게 외우세요. 다 독거노인 들어가는 거 맞고 독거노인, 사랑있기, 장례지원, 보호사업 독거노인, 사장, 보호 외워주세요. 여기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는 무엇인가?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생성을 목적으로 공동생활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뭐 기억하라 그랬죠? 키워드 공동체, 안부 확인, 밑반찬, 연계 뭐 이런 말 나오면 집이라 했죠? 홈, 독거노인 무슨 홈? 공동 생활홈 서비스예요. 공동체 생성 목적이죠.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도 뭐로? 실비로 식사를 제공해요. 이런 거 뭐예요?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네, 헷갈리지 마세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한다 그래서 못 찾으면 안 돼요. 결식 우려 되잖아요. 그래도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은 노인 인권 보호 사업, 노인 인식 개선 사업, 노인 자살 예방 교육, 노인 학대 예방 사업입니다. 정답은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요. 노인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요. 개선 사업, 예방 사업, 이런 거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노인을 보호하는 거죠. 노인보호 전문기관. 다음 중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내용이요? 않는 내용이요. 학대 피해 노인 치유 프로그램 제공합니까? 네. 학대 피해 노인 기본적 의료비 제공합니다. 학대 예방 및 노인 자살 예방 교육 합니까? 이거는 어디서 하죠?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요. 노인 학대 행위자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합니까? 이거 아니요. 어디서 하죠? 노인 보호 전문기관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등 생활 지원합니다. 맞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그러면 뭘 절대 하면 안 되죠? 학대 행위자를 여기 끌어들이면 안 돼요.
학대 행위자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 전문 보호기관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자살 예방 교육. 예방하는 거죠. 이미 당했는데 예방할 필요 없잖아요. 보호 전문 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죠. 노인 보호 전문 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자,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 숙식 제공, 학대 피해 노인 전문 심리 상담, 학대 피해 노인 기본 의료비,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학대 다 붙고 괜찮죠? 이것도 전문 심리 상담이지만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보호 전문기관 한번 볼까요? 노인 인권 보호 사업, 노인 자살 예방 교육, 노인 인식 개선 사업, 학대 행위자 전문 상담 서비스, 노인 학대 예방 사업, 노인 인식 개선 사업, 그 다음에 홍보 뭐 이런 거 나오면 전문기관입니다.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사업 주체는 시군구이다. 노인 의료 나눔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자, 답은 나왔죠? 두 개 중에 하나다. 노인 의료 나눔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주체는 시군군이 아니에요.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얼마예요? 150만 원 한도인가요? 아니요. 120만 원 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고요. 인군 관절 치환술 전액 지원 아니죠. 위에 나왔죠. 얼마? 120만 원 한도입니다. 노인 의료 나눔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120만 원 한도로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은 잘 푸셨죠? 뭡니까? 노인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은 설치 운영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헷갈린다면 한 번 더 볼게요. 노인복지관은 시 군군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 참여 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오타가 많네요. 자, 이번에는 경로당. 헷갈릴 수 있죠? 경로당은 어떻게 해요? 지역별로 있죠? 문 앞에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있어요. 여기도 뭐 비슷해요. 내용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자 뭐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노인복지관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복지관은 시군구, 경로당은 지역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로당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지역의 노인복지센터, 정보센터, 학대 노인 지킴이 센터 등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독거노인 생활교육장소로도 활용되고요.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기능을 수행해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물으면 경로당 집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인 자원봉사는요. 노인의 경로를 사회에 재투자, 노인의 인적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력 파견 사업에 노인을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요. 봉사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돈 받는 거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고요.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하고 인적 자원을 그냥 극대화한다. 이런 돈에 관한 내용이 안 나오면 노인 자원 봉사입니다.
구별하세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자, 뭐라고 했어요? 도움이 필요로 하면 뭐예요? 요양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가정과 같은. 그러면 뭐예요? 가정 들어가면 되잖아요. 같이 하는 거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죠? 노인, 요양시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양, 맞아요. 하지만 요양시설은요, 가정과 같은은 아니에요. 그거 빼시면은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 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몇 명? 5명에서 9명. 가정이니까요. 노인 요양시설은 10명 이상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 나왔어요. 그죠? 아까 배웠죠? 어디라고요? 경로당.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 수행하죠.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장소 맞습니다. 인력 파견 사업에 노인들이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함 아니죠. 경로당에서 건강관리, 여가, 자원봉사 맞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인력 파견 사업에 노인을 참여하도록 해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심신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64세 여자 어르신이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질환은 이거는 뭐예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이제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거 보는 거죠. 몇 살이야라 그랬죠? 64세. 필요한 질병이 있죠.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받는다. 요것도 있으니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죠. 치매 맞습니다. 동맥경화증 아닙니다. 뇌출혈 맞습니다. 파킨슨 맞습니다. 고혈압 아니죠. 뇌졸중 맞습니다. 자, 그럼 대상자는 누가 되나 한번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대상자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64세부터 65세 미만이죠. 이는 어르신이어야 돼요. 무슨 질병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뇌졸중, 뇌출혈, 뭐 뇌에 관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시험에는 무리 없이 풀 수 있다고 하네요. 뭐 뇌경색, 뭐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중풍 후유증, 진전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지만 뇌출혈, 졸증 뭐 이런 거 속하고요. 파킨슨. 파킨슨 있으면 어때요? 막 덜덜덜 떨리죠? 그럼 도움 필요한 거 맞아요. 파킨슨. 또 우리가 아는 치매. 64세부터도 치매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있으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플러스 거동이 안 돼야 된다 그랬어요. 거동 안 되거나 또 뭐 안 돼야 돼요? 일상생활이 6개월 동안 안 돼야 돼요. 맞죠? 기억하셔야 돼요. 100살이라도 거동하시면 대상자 아닙니다. 55세라도 파킨슨 있으시고 거동이 안 되거나 일상생활이 안 되면 대상자 들어가는 거 맞으세요? 잘 구별해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다음 중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받고 싶으면 먼저 보험회사에 신청하듯이 우리가 신청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죠. 누구였어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동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친족이 동의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되는데요. 친족이 동의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친족은 신청할 수 있고요. 친족이 동의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안 됩니다. 단독으로 친족만 나오면요. 친족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한 달이 건너면 안 돼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동의했다고 해서 신청은 안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이 있을 때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담당자로 옳은 것은 어떤 거 한다고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이에요. 우리 보험 어디에 들어놨어요? 그거 생각하면 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예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교보생명에다가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삼성생명 직원 나오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옵니다. 한정 절차 순서 이거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뭘 해요?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해야 오겠죠. 아까 공단에서 1번 하면 2번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 들고 오고요. 요양 인정 항목 특기사항 요런 거 합니다. 뭐 들고 온다고요? 조사표 요거 나왔다 했죠. 1차 판정 의사소견서 필요하면 하고요. 최종 판정은 어디에서 한다? 등급 판정 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신청을 하면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일반적으로 며칠 내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완료해야 됩니까?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신청하고 사람이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갔어요. 판정일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든데 얼마라고 정해주면 좋겠죠. 그날 이후로 우리가 왜 안 돼요? 라고 전화하니까. 며칠? 30일.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4점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 등급은 자, 2개, 뭐 하나만 알아도 알 수 있죠. 몇 등급? 94점. 2등급. 상당 부분 하면 2등급.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2등급이라고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 묻는 문제예요? 맞아요. 갱신에 대한 문제예요. 갱신은 처음에 받고 그 다음 갱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년 뒤에 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등급이 1등급을 받았을 때는 4년 뒤에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3년 뒤에 5등급 이하로는 똑같이 2년이라고 했죠. 처음에 2년이지만 그 다음에 다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돼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후 2020년 1월에 장기요양 등급 1등급 환자 받으셨대요.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2022년 20년에 받고 2년 뒤인 22년에 또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등급은 몇 년 후에? 4년 후에. 맞죠? 2년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키워드 일정 기간입니다. 네, 기자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기자를 했죠.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급여는 여러 개 있었죠. 근데 뭐 한다고요? 가정을 방문한다잖아요. 그러면은 방문 요양. 그죠?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거니까 방문 요양입니다.
가족 요양비 지급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힘들 때 가족 요양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죠?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해주셔야 되죠. 천재지변.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게 가족 요양비가 아니죠.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그리고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특례 요양비인데 실행은 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상 시설급여 대상자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몇 프로를? 시설급여는요 20%예요. 재가급여 대상자는 몇 프로입니까? 15%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냅니까? 0%.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의 40에서 60%를 뭐 해주는 거예요? 경감해주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죠? 요거는 만약에 100만 원이다. 시설에 가면 20만 원 내야 되고요. 집에 있으면요. 제가에서는 15만 원 냈는데요.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그 돈에서 40에서 60%를 경감해 주는 거예요. 비급여 항목 월 초과 한도액은 전부 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액 전부 다 본인 부담 하셔야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한번 볼까요? 1등급은요. 자, 하나씩만 알면 아까 그 문제는 진짜 쉽죠? 전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1등급 와상 누워있어요. 모든 걸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1등급이죠. 몇 점 이상? 95점 이상. 자, 아까 문제 나왔죠? 94점의 상당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두 개 다 힌트를 줬어요. 그럼 2등급. 3등급은 부분적인 도움 74에서 60점. 그 다음에 4등급은 1점이고요. 59점에서 51점. 5등급은 경증 치매 있으시고 50에서 45점. 등급 외 B씨는 경증 치매 있으시고 44점 이하. 2등급, 5등급 이런 문제들이 더 잘 나올 것 같네요. 한번 더 봐주세요. 장기 요양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이용 절차 순서는 이번에는 순서가 2개나 있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등급을 받는 순서랑 그 다음에 등급을 다 받아가지고 장기 요양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관에다 신청을 하는 순서까지. 자, 이번에는 장기 요양 기관에다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자, 신청 접수하면 방문 상담 오세요. 그 다음에 서비스 계획 수립하시고요. 요 계획 수립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기능 상태, 그 다음에 욕구 평가 한다 그랬죠? 요걸 평가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 요런 걸 결정하죠. 그거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예요. 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 욕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요. 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에 계약 계획 수립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한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모니터링. 장기 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포함된 서식은 무엇일까요? 장기 요양 인정서입니다. 맞죠? 잘 읽어보세요. 문제를. 등급이 표시되어 있고 유효기간, 급여와 종류. 너 몇 등급인지 인정해. 너 유효기간 얼마까지야?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장기 요양 인정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딱 2장밖에 안 온다 그랬어요. 많이 오지만 시험에는 2장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장기 요양 인정서냐?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냐?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체크하시겠어요? 문제 읽어보시면. 등급 외 대상자 중 공원에서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은? 이제 푸셨어요? 노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자, 등급 외 대상자를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노인복지 사업에 연계가 있고요.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랑 뭐가 있다? 만성질환자 사업이랑 건강관리 사업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개 헷갈리지만 않게 공부하시면 돼요. 만성질환자는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질환자 있는 사람에게 건강관리, 의료이용 정보, 생활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요, 이제 노인 체조, 게이트볼, 탁구 뭐 이런 거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을 하는 거를 맞아요. 노인 건강 유지 사업 이거 헷갈리죠? 이래 놓으니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공단의 사업. 기윽기윽 많이 들어가는 거 합시다. 건강관리 사업.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같이 풀면 조금 어렵지 않다 느낄 수 있는데요. 문제를 혼자 따로 풀다 보면 조금씩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만의 법칙을 정해가지고 외우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요 부분을 잘 푸실 수 있다면 뒤에 나오는 부분은 쉽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힘내세요. 화이팅!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